4.15 총선 당선이 연속되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귀포시 위성곤 당선인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재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거운동 이번에 쉽진 않으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던가요? 예, 코로나19로 이렇게 실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만날 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하루는 이제 상가를 방문했는데 3일 동안 손님이 없으셨다고 하면서 저를 만나자마자 우시는 분 만났을 때 어려웠고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를 홍보해야 되고 저의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 게 매우 곤혹스럽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스스로의 정책도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참 정치인도 못할 직업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자, 20대 국회를 향한 그 유권자들이 비판이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네. 민심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20대 국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이제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은 국회였잖아요. 사실은 황금 분할이라고 해가지고 뭐 130석, 120석, 40석 이렇게 나누어져서 실제 잘 되어질 거라고 했지만 20대 국회 내에 막말과 대안 없는 반대 이런 것들을 통해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이제 식물국회, 동물국회 이렇게 되어지면서 20여 차례 이제 보이콧까지 있었던 일을 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고요. 일하지 않는 게 누구 탓이냐라고 했을 때 야당의 탓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실제 보여줬던 미래통합당의 모습이 실제 막말이라든가 아니면 대안 없는 반대만 지속되었던 것들이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 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좀 힘을 싣고 또 국난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저희 민주당에게 180석의 많은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셨는데요. 고맙고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더 많은 책임감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신중하게 정책을 잘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과연 그 어려운 짐을 짊어질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긴 한데 아까 여론조사 결과 보셨죠?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3석을 석권했느냐 했더니 뭐 압도적인 유권자들이 대통령 덕분이다라고 했고 근데 야당이 제대로 인물을 못 냈고 그 민주당 인물은 한 1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대응하고 또 그것들을 하나의 국민적 에너지로 모아서 경제 활성화까지 끌어가야 된다라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되어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약 점검해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제일 뜨거운 이공항 문제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상대 후보는 이공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조기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어쨌든 탈락했고요. 이게 대해서 시민단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럼 유권자들이 결국 공론화를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어쨌든 해석을 했습니다. 당선인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물론 필요하지만 갈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국가 정책을 추진하게 되어지면 그 국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뭐 제2의 강정까지도 꺼내서 말씀드렸지만 제2의 강정 사태는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제 시민사회단체가 얘기하듯이 뭐 공론화에 손을 들었다 꼭 이런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어떻든 간에 제2공항과 관련되어서 일방적 추진에 있어서는 고려돼야 된다라는 게 주민의 민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면 성산 지역, 그러니까 이른바 그 이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에도 보면 어쨌든 야당 후보가 좀 높긴 높았는데 그렇게 차이는 그렇게 나진 않았더라고요. 읍면별 투표를 봤더니. 자, 지난주 대담에서 송재호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공항 갈등 어떻게 풀 거냐 그랬더니 총리실 검토위라는 방안을 제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어제 대담에서 오영훈 당선인은 그건 이미 국토부 단계를 뛰어넘은 단계다. 그건 너무 멀리 본 거고 지금 당장은 어쨌든 국토부 고시 전에 갈등 해소 방안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위 당선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총리실 검토위는 사실은 이제 고시가 확정되어지고 나서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 안에서 총리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지 지금은 어떻든 간에
국토부가 관할하고 있는 사업 중에 있기 네.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그 김해공항 사례 때문에 사실은 이제 총리실을 이제 송재 후보가 꺼낸 것 같은데 김해공항은 이미 기본 계획 고시가 되어진 상황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이게 부산시라든가 이제 정치권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논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우리는- 우영훈 당선인이 예. 어제 어떻게 했냐면 국토부 고시 전에 갈등 해소 방안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본인도 그런 예상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오영훈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어떻든 간에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네. 그 항공정책심의위원회를 열려면 기본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이 되어야 네. 논의가 가능하거든요. 그 논의되어지면 그 안에서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안에서 주민의견 수렴의 부분이 재차 수렴되어진 의견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제출되어지느냐가 그게 되어져서 그걸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당정청에서 협의를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 의견, 주민의견 수렴해서 제출을 하면 국토부는 정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요. 제주도의 입장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분의 당선이 조금씩 대담을 해보니까 조금씩 그 뉘앙스의 차이가 느껴지는데 어쨌든 위 당선인은 이 공항에 대해서 줄곧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입장을 네. 기본적으로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도민들이 그 갈등 어떤 해소 과정에서 위 당선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네. 다른 대안을 선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지켜보고요. 그다음에 도의회가 하는 노력들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에서 이제 관련해서 검토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회피하거나 이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과정 안에 도민들이 지켜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견들을 집약해내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고 제 질문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지켜보실 텐데 예. 당선인께서는 어쨌든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입장인데 예. 그 도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이건 필요한 시설이 아니다. 예. 뭐 기존 공항을 확장해야 된다. 또는 아예 이 공항이나 기존 공항 확장이 필요 없다라고 예. 결론 나올 수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 갈등 합의 과정에서. 그럼 어떤 입장을 표명하시겠냐라는 제 구체적으로 그 결론이 나면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단하고 지금 얘기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사회, 도민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제가 또 야기하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 공항이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이 나오는 건 아시죠? 예를 들어서 인구 70만 명의 수준의 섬에서 제주국제공항 수준의 공항이 2개 있는 지역이 없다라는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또 과연 2개 공항을 동시에 운영했을 경우에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건 최악의 경우다. 제2의 국내선 전용 공항처럼 어쨌든 1차 계획은 나와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도대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비시 분석을 통해서 이게 이제 흑자 본다라고 기본적 결론이 나 있는 상태고요.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대구공항이 한 450만 명 정도 되어지는데 100억 정도 흑자를 보거든요. 대구공항이 이제 450만 명 정도가 되어지지만 이제 외국으로 이제 국제선이 좀 많은 비중이 있긴 하지만 1,000만 정도가 넘게 되어지면 그 공항 자체는 제가 이제 듣기로는 1,000만 정도가 넘어지게 되어지면은 뭐 적자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전문가들로 듣고 있습니다. 그 신공항 논의 초기에 네. 보면 사실은 기존 공항을 2개로 운영했을 경우에 이 적자 문제라든지 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존 공항을 폐지하고 신공항으로 가자는 의견을 나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논의 자체가 지금 백지화된 상태에서 다시 이 공항이라는 대안이 나왔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혼란이 원인이 두 시설 하나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은 높겠죠. 예. 수익도 높겠고 그렇지만 2개로 이렇게 분산했다고 해서 그 수익성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공항이 워낙 중요한 주제라서 좀 길게 얘기해봤고요.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에 제주대 약대 유치 공약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습니다. 팩트체크 K팀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좀 비현실적이다. 예. 왜냐하면 총장의 설명과 약대 학장의 설명 그리고 학생들의 설명도 종합해보니 이거 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총장님의 입장 그리고 학장님의 입장, 학생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가 되고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학생들은 왜 이렇게 이제 다른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캠퍼스를 놔두고 왜 서귀포로 가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약대 학장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대학이랑 같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왜 이게 가야 되느냐. 총장님도 이제 그런 이렇게 학교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충북대학교가 오송 캠퍼스로 옮겼거든요. 초기에 오송 캠퍼스에 약대를 만들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충북대학교도 같은 이유로 사실은 같은 이유로 충북대학교 내로 약대를 만들었는데 결국은 기업과 협업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대학의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충북대학에서 오송 캠퍼스를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서 그곳으로 옮겨왔거든요. 물론 이제 서귀포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약대가 이전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우리가 유권자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선거 때 당연히 지역 유권자가 좋아하니까 이런 선심성 공약 같은 걸 내걸고 나서 표는 끌어모은 다음에 나 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분이 있는데 혹시 이 공약에 대해서 국회의원 직을 거실 수도 있습니까? 뭐 직을 걸겠다 하지만 직을 걸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약대가 온 거는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예요, 사실은. 약대를 만들기 위해서 허양진 총장, 송석원 총장과 함께 노력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약학은 우리 제주에 자생하는 아열대 자생식물들의 약효 효능을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약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하려면 대학의 그냥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리키는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관련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끔 하는 단지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걸 헬스케어 타운을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제 구상은 어떤 거냐면 JDC가 관련되어진 학교 건물들을 지어주고요. 직수시설을 만들어주고 교수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관련 제약기업들을 대학이 유치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대학이 제약회사를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500억의 연간 이익을 보고 있는 JDC가 돈을 투여해서 제약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정부와 그리고 이제 재선 의원들, 이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제약 관련 연구 사업비, 프로젝트 사업들을 1,000억, 2,000억짜리를 가져오면 기업들이 유치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성을 여쭤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돼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제주의 미래가 없습니다. KBS 최팀이 앞으로 임기 내내 이 공약을 추적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현실화하는지 5월 내에 저는 토론회를 1차적으로 거체를 하고 도민들과 함께 추진기구를 만들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어쨌든 체크 포인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JDC 문제를 이제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JDC가 국토부 산하에 있으면서 제주지방정부가 따로 논다라는 얘기도 참 많거든요. 그 도의회하고 도지사가 서로 이렇게 반목하면서도 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서로 오늘 의견 합치도 봤는데 당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JDC가 이제 기관으로서 자기 구상을 과거에는 이제 국제대회 종합계획안에 범주 안에 있던 계획들을 수립하는 기구였는데 이 사업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어지면서 JDC가 자기 역할을 이제 찾기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부딪힘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JDC의 역할이 변화돼야 된다. 지금까지 JDC의 역할이 토지를 개발해서 그걸 가지고 리조트를 개발하고 토지 분양 방식으로 개발을 해왔다라면 JDC는 지방정부가 못하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거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역할로
임의 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적 자체가 바뀌었을 경우에 과연 국토부의 성격상 예. 국토부가 말대로 국가를 개발하고 토지 개발하는 예. 부서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것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을까요? 지속 가능한 제주. 네. 이거는 그 국토부나 아니면 제주도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국토부에게 맡기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지방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하게끔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 사업 중에 첫 사업이 사실은 제주대 약대다. 약대를 가지고 이제 JDC가 개발한 헬스케어 타운 단지 내에 제약 바이오 단지를 만들어내고 약대가 단순한 공약이 아니 상당히 중요한 공약이시네요. 예, 저는 본인의 구상을 제 구상은 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좀 더 첨언하면 코로나19로 관광 위주의 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인지를 그렇죠. 예.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저는 약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을 걸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네, 집까지는 알겠습니다. 자, 지역 현안 가운데 하나만 더 여쭤보죠. 행정 계층 구조 개편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해야 한다고 예. 명확하게 입장을 예. 밝히셨어요. 예. 방법도 주민투표라고 명확히 예. 밝히셨고 이렇게 명확한 입장을 갖고 계신데 왜 지난 4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관련 법안도 준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발의를 좀 못했고요. 저는 이제 이제 공약이 뭐였냐면 20대 국회 이제 초선 공약이 자기결정권을 가져가야 된다. 제가 지방자치법을 검토했더니 지방자치단체의 폐치와 분합에 대해서 이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법으로 이관해주면 예.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할지 아니면 뭐 행정시장 런닝메이트를 할지 아니면 시장 직선제를 할지를 선택하게 하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게 사실은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을 내어진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지난번 선거 공약으로 그걸 차용을 해주셨다라고 해서 그럼 이 공약도 임기 4년 내에 지키실 공약인 거죠? 저희들이 지켜보아도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되어서 일차적으로 이제 대선 전에 한번 헌법 개정의 논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시점쯤에 이러한 법률이 통과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짧게 좀 해주시죠. 예, 다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배웠던 경험,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서귀포시가 그리고 우리 제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